예, 반갑습니다. 권태환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과연 그러면 학교 교육은 어떻게 하고 나의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운동 시대에 발달하면 머리가 빨라집니다. 이제 수월달 일이 빨라지고 머리가 높아지면 일이 빨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게 되느냐, 운동. 자, 이시영 박사님이 의사 선생님이시죠. 공부를 잘 하려면 뭘 시키라는 겁니까? 운동을 시키라는 거예요. 왜? 이제 우리가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제가 오늘 뭐가 진짜 공부냐 그 이야기는 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어쨌든 뭐 암기든 창의적인 공부든 뭐든 어떤 공부든지 공부를 잘 하려면은 운동을 시켜라. 왜 그러냐? 결국 공부는 뇌가 하는 겁니다. 뇌를 잘 써야 공부를 잘하는데,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 몸을 쓰지 않고 뇌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은 없더라는 거예요. 몸을 써야 뇌가 활성화된다. 하버드의 존 네이티 박사가 이 연구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여러 번 왔죠. 영교시에서, 오히려 미국에서 영교시에 운동을 했더니, 몸을 쓴 거죠. 움직임을 일으켰더니 오히려 그 학교가 학생들 성적이 올라가고, 더 중요한 것은 학교 폭력이 없더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스트레스가 떨어지고. 여러분, 제가 뇌에 대한 놀라운 비밀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뇌 수술을 할 때, 병원에 가면 뇌 수술을 할 때 마취를 해요. 마취는 왜 하느냐? 놀라지 마세요. 두개골 여는 데까지만 딱 쓰입니다. 두개골만 열면 뇌는 주물러도 몰라요. 알았습니까? 오늘 처음 알았습니까? 처음 알았죠? 이게 무슨 말이냐? 누군가 나의 두개골을 안 아프게만 열어준다면 뇌는 주물러도 모른다, 이 말입니다. 왜? 평생 우리 두개골 안에 있는 이 뇌는 밖으로 나올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조물주가 그 기능을 안 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뇌를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오늘 나는 나의 뇌를 보고 싶다.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자, 저 따라하세요. 손을 내세요. 이렇게 두 손 붙이세요. 쳐다보세요. 딱 자기 뇌를 보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나의 뇌를 보고 싶으면 자기 주먹을 쥐면 거의 자기 뇌 크기하고 같습니다. 이 손 내리세요. 여기에 두개골이 이렇게 갇혀져 있고 머리카락이 나 있는 겁니다. 아이들은 아직도 뇌가 덜 성장했기 때문에 자기 주먹만 한 거예요. 이게 얼마 정도 되느냐? 1.4kg 정도 돼요. 이 뇌를 잘 쓰려면은 하버드 존 네이티 박사가 몸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몸. 그런데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을 연구해 보니까 몸을 가장 안 쓰는 나라가 어디냐? 한국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에 와서 여러 번 인터뷰를 했는데 걱정하는 인터뷰를 했어요. 매일 40분 정도는 운동을 해줘야 뇌가 자극이 되어서 결국은 집중력도 생기고 창의력도 생기고 성취욕도 생기는데, 한국은 몸을 안 쓰기 때문에 뇌 성장에 방해가 되고 나중에는 우울증이 유발된다. 막판에는 성적도 떨어진다. 전 세계에서 가장 역행하는 나라 한국, 걱정하는 인터뷰를 여러 번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몸을 안 쓰는 전 세계 몸 안 쓰는 나라 1등 국가가 되었습니다. 학생들 중에. 우리는 왜 이렇게 몸을 안 쓰는 나라가 되었죠? 이 문제를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는 이제 우리가 강원도에 가면 민족사관고등학교라고 있어요. 기숙사에 있는 아이들이 일어나서 몽땅 아침에 어딘가에 갑니다. 어딜 가느냐? 전교생이 운동을 하러 가요. 태권도 아니면 검도.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운동을 하는 겁니다. 이시영 박사님도 공부를 잘하려면 운동을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공부 좀 한다는 아이들이 뭐 외고나 과거에 좀 가 있죠. 자, 그러면 외고에 과거에 있는 아이들이 아침에 운동하는 학교가 많을까요? 공부하는 학교가 많을까요? 운동하는 학교가 더 많더라는 거예요. 미국이나 유럽에 가면은 압도적으로 운동을 많이 해요. 왜? 우리는 몸을 쓰는 것을 경시하는 나라입니다. 외국에는 뭐냐? 몸을 쓰는 것은 결국은 뇌를 자극하는 훌륭한 행위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연교수에 운동을 했더니 미국에서 한 연구입니다. 국어 성적도 17점 올라가더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야 머리 쓰지 않으면 몸이 고생한다 이런 말을 듣고 자랐어요. 하버드 존 네이티 박사가 이런 말 없다 그랬습니다. 저 따라 하십니다. 몸을 쓰지 않으면 머리가 고생한다. 우리가 몸을 쓰지 않으면 기억력이 떨어지고 몸을 쓰지 않으면 암기력이 떨어지고 몸을 쓰지 않으면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고 몸을 쓰지 않으면 뇌가 활성화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동물입니까? 식물입니까? 동물과 식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죠? 움직임이죠. 근데 움직이는 동물은 뭐가 있고 식물은 뭐가 없어요. 이 뭐가 뭘까요? 한자예요. 뇌라는 거예요. 뇌. 움직이는 동물부터 뇌가 있더라는 거예요. 식물은 뇌의 기능을 하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먹는 멍게가 어렸을 때 유충으로 막 돌아다닐 때까지만 하더라도 뇌가 있는데 멍게가 벽에 딱 붙어서 살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뇌가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안 움직이면 제일 먼저 뭐가 돼야 된다? 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50 넘으면은 1년에 우리 뇌 안에 있는 해마, 부피의 1%가 줄어들어요. 그 해마의 부피가 1년에 50 이상 넘으면 1%가 조금 주는 거예요. 그런데 움직인 사람, 쉽게 말해서 여기는 걷기입니다. 그냥 부지런히 걷기만 했는데 해마 부피가 오히려 2%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연구를 했어요. 스트레칭을 열심히 하는 집단과 걷기를 부지런히 한 집단을 연구를 했더니 걷기가 월등히 해마 부피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안 움직이는 것은 자살행위다 그렇게 써 있어요 이 책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동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움직여야 돼요. 움직이지 않으면 기억력도 떨어지고 암기력도 떨어지고 이제 하는 겁니다. 아프리카에는 자폐가 없다 이런 말 있습니다. 들어봤습니까? 오늘 처음 들었습니까? 안 웃깁니까? 그렇다고 한 명도 없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이제 그만큼 아프리카나 북한에 가면 자폐나 아토피가 월등히 적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공부를 쭉 해보니까 두 가지 원인이 있어요. 첫째, 안 움직이면 이런 아이들이 계속 늘어난다는 거예요. 움직여야 돼요. 둘째, 자연을 멀리하면 이런 아이들은 계속 늘어난다는 겁니다. 자연을 구태 한마디로 줄이면 흙을 멀리하면 이런 아이들이 계속 늘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전에는 1층 아니면 2층 공간에서 다 살았어요. 저도 초등학교 다닐 때 1층 아니면 2층이었어요. 쉬는 시간 10분을 꿀맛같이 사용했어요. 우리는 학교에 그때 놀러 갔지 공부하러 간 기억이 별로 없어요. 쉬는 시간은 그렇게 열심히 놀아서 땡 하면 교실에 좀 앉아있다가 나가서 놀다가 들어오고. 요즘 누가 5층에서 쉬는 시간 10분이 1층까지 갔다가 다시 5층까지 올라간 아이가 있을까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12년을 양계장 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그 건축학자 이야기는 우리가 학교 공간을 좀 재구성해서 아이들이 친환경으로 하늘도 많이 보고 바깥도 빨리 나가고 들어올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요즘 골목 문화 있습니까? 예전에는 다 골목에서 놀았어요. 요새 골목에서 노는 아이 없어요. 그때는 우리는 학교도 걸어가고 걸어오고 했지만 요새는 전부 다 차 타고 가고 차 타고 오고 다 학교 근처에 다 살아요. 땡 하고 이제 딱 나가면은 봉고차가 딱 기다리죠. 봉고차 타고 학원 갔다가 봉고차 타고 집에 와요. 그리고 요즘 아이들을 공중부양족이라고 합니다. 붕붕붕붕붕붕 날아다닌다고. 몸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12년 동안 양계장 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 놓고 고3이 되면 담임선생님이 얘들아 고3이다. 독수리처럼 날아보자. 이런다는 거예요. 택도 없는 이야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이제부터 많이 움직이도록 학교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폐아 수영선수 김진호라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성인이 되어서 김진호 씨가 되었겠죠. 이 어머니가 쓴 책입니다. 저는 물론 이 주인공도 만나보고 이 글을 쓴 어머니도 만나보고 강의도 다 들어보고 했어요. 자폐아 수영선수 김진호 TV에도 여러 번 나왔어요.
아버지가 의사인데 4살 때 자폐라는 걸 알았어요. 엄마하고 아들하고 뭐 무슨 치료 한 달에 400만 원씩 500만 원씩 들여서 이렇게 센터 이렇게 다녔는데 별 효과가 없었어요. 그런데 아프리카에는 자폐가 없다. 이거를 읽은 겁니다. 이 어머니가. 아, 그래 아프리카엔 자폐가 없다고? 그럼 우리도 아프리카처럼 해보지 뭐. 애를 데리고 가까운 산에 올라가서 그냥 여름이니까 트렁크 팬티 하나 입고 맨발로 아프리카 아이들처럼 다니는 거 이거 하나만 딱 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흙도 만지고 흙도 밟고 뭐 낙엽도 만지고 뒹굴고 이렇게 친환경적으로 서너 달 교육을 했더니 눈동자에 초점이 딱 생기고, 이 이야기는 이 책에 다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시간이 되면 한번 읽어보세요. 자폐아는 특별한 재능이 있다. 눈동자에 초점이 생기고 친구들에게 모래 막 던지는 거 없어지고 하루 종일 구석에 앉아서 자동차 바퀴만 돌리는 거 없어지고 위험한 줄 모르고 높은 데서 펄쭉펄쭉 뛰어내는 거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할 수 있느냐? 교육을 할 수 있잖아요. 효율적으로. 훗날 전 세계 지적 장애인 수용대 1등 하죠. 1등.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이 그대로 여기 다 나와요. 이런 영화 기억하십니까?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자폐아 교육에 성공한 두 어머니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어머니의 인터뷰 기사 내용을 봐도 똑같은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4살 때 자폐 판정을 딱 받았는데 몸을 쓰게 했다는 거예요. 몸을. 제일 먼저. 그리고 뇌에 자극을 주려고 맨발로 등산을 했다. 쉽게 말해서 맨발로 땅을 밟았던 이야기가 공통적으로 다 나오더라고요. 그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위드 코로나 시대가 이제 우리가 접했습니다. 애프터 코로나가 없고 이제 위드 코로나라는 거 아니에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움직이지 않고요. 모션 없이 이모션은 절대로 없어요. 잘 보세요. 우리가 몸을 많이 쓰면 몸에 땀이 나오는 것처럼 영어도 있잖아요. 몸을 모션 왱 돌리면 여기서 단어 스펠이 하나 툭 튀어나와요. 뭐가 나오느냐? 이자가 툭 튀어나와요. 이 모션이 생기는 겁니다. 반드시 아이들은 움직여야 정서도 안정이 돼요. 우리나라의 정서행동, 불안장애, ADHD, 아토피 계속 이래 늘어난 것은 전반적으로 움직임이 굉장히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에리 프롬은 당신 아이가 아프면 엄마가 놀지 못한 것에 대한 복수다 그랬어요. 그만큼 우리가 움직임을 적게 하면 애들은 반드시 아프게 된다는 거예요. 입시 위주의 교실 교육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대안을 찾아가고 있는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아침 햇살 비치는 산중턱에 아이들의 기다거림이 울려 퍼집니다. 알록달록 등산복이 교복, 낙엽 수북한 숲길은 등굣길입니다. 이윽고 도착한 풍류치원. 건물이랑 오두막 같은 대피 소품, 트인 숲속 전체가 교실입니다. 무작정 뛰어노는 것 같아 보여도 아이들의 활동 곳곳에 배움이 녹아들어가 있습니다. 낙엽은 새마기 교구이고 흙바닥을 도화지 삼아 미술 수업을 합니다. 이거는요, 새고요, 나무 두 개고요, 이거 산. 노래 부르기와 책 읽기 같은 공동 수업도 있지만 대부분은 하고 싶은 활동에 몰두하며 스스로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런지 실제로 숲속에서 생활한 유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보면 관찰력이 뛰어나고 창의성과 사회성도 높게 나타납니다. 또 요즘 애들에게 흔한 아토피나 ADHD 같은 질병에 대한 치유 효과도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예. 유럽에만 가면 이런 숲 유치원이 굉장히 많아요. 수백 개씩 돼요. 우리는 이제 숲 유치원이 하나 생겼다고 예전에 이제 뉴스에 난 거고, 여러분 아이들 지렁이 가지고 노는 거 보셨죠? 이제 선생님도 우리는 못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아이들이 바깥에서 많이 움직이고 낙엽도 만지고 흙도 만졌을 때 창의력이 좋아지더라, 인성이 좋아지더라. 이건 이해가 좀 돼요. 우리는 다 교육자들이기 때문에. 근데 ADHD는 왜 없어지고 아토피는 왜 없어지느냐, 이제 이 문제인 거예요. 웃기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흙을 가지고 놀았어요. 자치기 할 때도 구슬치기 할 때도 제 여자친구들은 우리
공기 놀이하고 땅 따먹기 하고 할 때 장갑 끼고 하는 애는 없었어요. 예. 아토피, ADHD, 자폐 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그때 사탕 먹다가 땅이 떨어졌다 버렸을까요? 다시 주워 먹었을까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다시 먹었지 그거 버리는 놈 한 놈도 없었어요. 친구들 중에. 근데 왜 그때는 아토피 이런 게 없었죠? 흙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실 높이가 보통 한 2.6m 정도 돼요. 평균적으로. 근데 건축학자들이 벽돌을 몇 장 더 쌓아서 한 3m만 만들어 주더라도 아이들 창의력 점수가 2배로 확 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잣집은 전부 높게 짓는 겁니다. 여러분 드라마 안 봤습니까? 부잣집은 낮던가요? 높던가요? 교수님 그러면 우리 집은 아파트인데 어떡하죠? 신경 쓸 거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천장은 뭘까요? 하늘에. 나가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데리고 틈틈이 바깥으로 나가서 많이 움직이고 흙을 만지면은 천재는 못 만들더라도 창재는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창재.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천재는 타고나야 돼요. 한 10,000명 중에 1명 정도 있다고 해요. 그거는 정말 타고나야 되고. 그러나 우리가 환경만 잘 만들어주면 내 아이나 내 제자들이 창재는 된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 많이 움직이고 바깥에서 활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우리나라의 초중고의 조현병이 얼마나 늘어난 줄 아세요? 옛날에는요. 초중고에서 조현병은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였어요. 조현병 이름이 예전에는 정신분열증이었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아이들이 초중고에 늘어나고 또 군에 가면 관심병사라고 해서 이렇게 늘어났을까요? 그러면 걔들은 우리나라 아이들 아닙니까? 우리가 다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애들이 적게 출현하느냐. 이게 우리 지금 현 시대의 우리 모두의 숙제입니다. 그런데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흙을 두려워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흙을 무서워하고 흙을 두려워하고 흙을 못 만지고 흙을 못 밟고 흙놀이도 못하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어렸을 때 환경만 잘 만들어주니까 제가 이 세종 솔비숲 유치원에도 가봤거든요. 1살, 2살 애들도 흙놀이 다 하고 흙을 다 밟고 이렇게 교실에 들어가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환경을 못 만들어주면 못 하더라는 거예요. 일본 한번 가보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위생교육이 제일 잘 되었다고 말하는 일본입니다. 일본도 우리처럼 흙을 원수처럼 지내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최남단 가고시마야. でその足が速くなって今度はその 아침에 운동을 시켰더니 ところでもバランスも 얘들이 공부를 더 잘하더라, 집중을 더 잘하더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핵심은. 와서 전부 운동장으로 나가죠. 가장 기다리는 달리기 시간입니다. 여기선 아침 잘 뛰죠. 보이자마자 20분 정도 맨발 달리기를 하고 공부하다 산만해지면 또 마음껏 운동장을 맨발로 내달립니다. 이 날아다니잖아요. 달리다가 넘어져도 선생님들의 신속한 조치로 우리는 이날 민원 들어죠, 이제. 지면이 발을 자극해 더 예민해서인지 아이들의 달리기 속도는 나이가 2배나 많은 초등학교 2학년 수준입니다. 맨발 생활을 시작한 10여 년 전부터 10년 했습니다. 오래전 흔한 감기는 물론 감기, 천식. 아토피를 앓는 아이도 없었다고 합니다. 한겨울에도 맨발로 달리잖아요. 우리는 이러면 아동학대로 신고 들어죠, 우리는. 훌쩍 커 보이는 애. 뇌성마비, 뇌장애가 있었어요. 뇌성마비인 에리는 초등학교 2학년이지만 방학 때마다 이곳에 와 동생들과 맨발로 어울립니다. 여러분들, 놀라운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발자국이 우리 뇌로 올라가는 속도가 다른 부위의 통증이 뇌로 올라가는 속도보다 240배 빨라요. 이게 무슨 말이냐? 발자국은 곧 뇌자극과 직결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뇌성마비 아이도
맨발로 동생이 다니는 유치원에 와서 맨발로 달리고 걷고 하고부터는 굉장히 신체 활동이 좋아졌잖아요. 이 학교는 왜 아토피 천식이 없을까요? 감기도 없고 10년 했어요. 10년.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면은 큰일 나요. 왜? 민원들어서 못 와요. 다른 유치원입니다. 맨발로 달리기를 하자 발 모양도 변화됐다. 이곳에 들어올 땐 평발이었던 아이들도 발바닥 모양이 정상적인 모양으로 바뀌어 오래 걷거나 달려도 피곤하지 않게 됐다. 여기도 이제 일본의 이야기인데 요즘 아이들이 평발이 계속 늘어나는데 맨발로 땅을 밟게 했더니 발바닥에 아치가 생기더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또는 여러분 아들, 딸이나 손자가 만약에 평발이다 빨리 교정을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중고등학교 가서 공부하는데 월등히 불리합니다. 왜? 평발은 학교만 갔다 오면 피곤하다고 뻗어버려요. 우리 발은 발바닥에 아치가 있어야 우리 몸의 하중을 이렇게 분산시켜줘서 덜 피로감이 오는데 평발이면 그대로 피곤함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평발은 군에도 못 갔어요. 오지 마라 그랬어요. 신기하죠? 근데 이런 아이들을 데리고 땅을 밟게 했더니 그대로 다 아치가 다시 생기더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래놀이는 아이들의 단골 메뉴. 今何作ってんの? 누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제법 멋진 강과 터널을 만들어놨다. ネズミではよく実験されていて、そういう環境をエンリッチな環境って言います。はい、エンリッチな環境って言います。豊かな環境ですね。 자, 일본의 뇌과학자입니다. 누가 공부를 잘하느냐 봤더니 유치원 때부터 연구를 했더니 아무리 좋은 장난감도 일주일 가지고 놀고는 몰입이 딱 끝나더라는 거예요. 뭘 주더라도 일주일 놀고는 끝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을 바깥에 나가서 모래하고 흙하고 이렇게 자연에서 놀게 했더니 하루 종일 선생님이 들어와 소리 안 하면 계속 놀더라는 겁니다. 몰입을 월등히 더 잘하더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럽에 가면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데서 놀이와 체육 외에는 왜 못하게 하는지 이 이유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왜?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놀이와 체육을 하게 되면 몰입을 월등히 잘하는 거예요. 몰입을 했는데 ADHD가 왜 생깁니까? 아니 몰입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밖에 나가서 고무신 가지고 흙장난하고 이럴 때는요 뚜꾸바하고 이래 놀면은 ADHD가 월등히 안 생기는 거예요. 왜? 몰입이 됐기 때문에 저절로. 그럼 왜 몰입을 잘하느냐 봤더니 흙 속에 마이코박테리움 백해라는 좋은 박테리아가 있는데 요게 우리가 가지고 놀든 뭐 밟든 하여튼 흙과 접촉을 하면 좋은 박테리아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세로토닌이 확 나오더라는 거예요. 세로토닌. 그래서 아이들은 흙자는 하면 하루 종일 노는 겁니다. 하루 종일. 나도 모르게 행복 호르몬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야기를 일본 뇌과학자가 하는 겁니다. 지름놀이는 아이들에게 인기 만점. 웃기죠? 보세요. 질척거리는 게 좋은지 여기도 웃기는 아이 있죠? 면서 지름놀이에 빠져들었다. 예, 아프리카 아닙니다. 어디라고요? 일본이라는 거예요. 여기도 아토피 없고 천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앞으로는 우리는 흙을 그렇게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많이 움직이고 흙을 가까이 하자. 그러면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 아이들의 면역력을 키울 수 있다. 다행히 이제 이런 뉴스들이 가끔 나와요. 이제 보면 이제 창의력을 높이고 소통 능력을 배양하려면은 흙놀이를 해야 된다. 이제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서울에 있는 유치원에서 한다. 이런 기사를 볼 때마다 저는 이제 희망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저 따라합니다. 차라리 아이에게 흙을 먹여라. 이 세계적인 미생물 과학자들이 쓴 책입니다. 이게 세계적인 미생물 과학자들이 쓴 책이에요. 저는 이 코로나가 오기 전에 이 책을 읽고 굉장히 감명을 받았어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제자들이나 자식들에게 물려줄 유산은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앞으로는 기후변화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바이러스, 박테리아가 뭐가 올지를 모르고 이런 시대에는 면역력을 물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면역력을. 이게 최고의 유산이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장래의 건강이 굉장히 장래 건강이 중요한데 흙과 친하게 지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미래 교육학자들이 많은 교육 환경을 예측하면서 앞으로 교육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는 정리를 하면 3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 앞으로 면역력을 길러줘야 돼요. 저는 창의력보다 더 앞선 게 면역력이라고 봐요. 앞으로 교육은 우리 면역력 1번, 2번 창의력, 3번 자립심입니다. 이 3개가 있으면요. 어떤 환경이라도 내일 지진이 일어나든 전기가 끊기든 바이러스가 뭐가 오든 우리는 이겨낼 수 있어요. 대장금 드라마에 장금이가 임금의가 되고 세목으로 나누어마십시오. 임금님께 그리해야 하느냐? 전하, 뭘 시키는지 한번 공지를 보세요. 방공케 하신 분이 오직 전하 스스로이십니다. 허, 네가 어디 무서워서 하겠느냐? 전하, 자, 운동을 하는데 신발 신고 합니까? 맨발로 합니까? 장금이가 임금님께 전하 옥체를 강건케 하는 것은 전하 스스로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요, 자기 몸을 쓰는 것은 누가 해줄 수가 없어요. AI 시대가 와도 내가 내 몸을 쓰는 것은 내 스스로 해야 돼요. 이왕이면 자연을 가까이. 그래서 임금님께 맨발로 땅을 밟는 것을 장금이가 시키잖아요. 여러분, 이시영 박사님 저는 강의를 많이 가서도 듣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많이 들어요. 이분은 대체의학 이런 말을 별로 안 좋아해요. 자연의학이라고, 자연의학. 그러니까 우리가 병원에 가서 안 되니까 산으로 가는 그 대체의학,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자연적으로 우리가 몸을, 병을 회복하는 기능을 다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체력이 중요한데 체력은 2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저 따라 한번 해보세요. 1번 행동체력, 방어체력. 그럼 행동체력이 좋으면 오래 사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100m를 빨리 뛰고 무거운 역기를 많이 들고 하면 오래 사느냐? 그렇지는 않고 방어체력이 좋아야 오래 산다는 거예요. 건강하게. 그럼 방어체력을 다른 말로 하면 뭐냐? 면역력이라는 거예요. 면역력. 그렇다면 아이들을 자연스럽게 세균과 접촉하게 하려면 어떤 환경을 만들어줘야 할까요? 연구자들이 지목하는 키워드는 바로 먼지입니다. 아이들을 세균이 숨어있는 먼지에 노출시키라는 겁니다. 지나치게 깨끗한 집보다는 적당히 지저분한 집, 마음이 편안해졌죠, 이제. 있는 애완동물을 기르거나 취약 전 단체 생활을 할 수 있는 유치원에 보내는 게 면역력을 기르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거죠. 최근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동물들의 먼지가 날리는 더러운 농장에서 자란 아이들에겐 천식 같은 호흡기 질환이 거의 없었습니다. 흙장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흙장난. 순수한 흙 속엔 유해한 세균보다 무해한 세균이 대부분입니다. 무해한 세균 중엔 놀라운 역할을 하는 세균도 있죠. 바로 마이코박테리움 백해입니다. 흙을 통해 자연스럽게 들이마시는 세균 마이코박테리움 백해는 행복 호르몬으로 알려진 세로토닌 분비를 증가시켜주고 포유류의 학습 능력도 높여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흙과 같이 놀았던 쥐들은 미로에 넣더라도 다 빠져나가더라는 거예요. 흙과 놀지 않은 쥐들은 미로에 딱 들어가면 못 빠져나가고 짜증만 내더라는 겁니다. 요즘 아이들 뻑하면 짜증내요. 왜? 내가 접해보지 못한 새로운 상황이 딱 하면 짜증부터 내는 거예요. 쥐나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마이코박테리움 백해가 우리 몸에 딱 들어오면 세로토닌이 딱 나오기 때문에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육자들은 야, 아이들을 많이 움직이게 해야 되겠구나. 그 다음 이왕이면 흙을 가까이 해야 되겠구나. 면역력과 직결된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인지할 필요가 있어요. 놀이 연구가 편혜문 씨는 단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지금 우리 아이들의 주의력 결핍이 아니고 놀이의 결핍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놀이의 결핍이니까 전부 우리가 주의력 결핍으로 다 나오는 겁니다.
덴마크 마쿠스 번선 기자입니다. 한국에 와서 글을 하나 썼어요. 덴마크는 행복지수가 늘 1등하는 나라예요. 행복지수가. 한국에서 받은 문화적 충격입니다. 덴마크에는 아직도 장난감을 안 사준다는 거예요. 왜? 나가 놀아라는 겁니다. 나가서 놀아야 창의력이 좋아지기 때문에. 겨울에도 나가 놀아라는 겁니다. 두꺼운 옷 입고, 우리는 예전에 어렸을 때 빨갛게 골목에서 겨울에 놀고 했지만 요즘은 겨울에 밖에서 노는 나이 없어요. 그런데 한국에 와보니까 한국 엄마들 보고 문화적 충격을 받은 거예요. 한국 엄마들은 나들이 갈 때 어떻게 가나 봤더니 전부 백설공주 옷을 다 입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뭐 하느냐 봤더니 전부 사진 찍더라는 거예요. 사진 찍고 또 뭐 하나 봤더니 조금이라도 옷에 흙 묻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가르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곧 초중고 12년 양계장 생활을 해야 되는데 유치원 때부터 이렇게 아이들을 키우면 ADHD, 아토피, 정서행동장애 안 생기는 게 더 웃긴다. 그런 맥락으로 글을 썼어요. 저는 이 글을 보고 너무 슬펐어요. 이 사람은 한국이 웃긴다고 문화적 충격으로 썼고 우리는 늘 그러기 때문에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고 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움직임과 흙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 세계의 모든 의사 선생님들이 이 두 가지만큼은 이견이 없는 의학적 정보가 있어요. 뭘까요? 걷기, 소식. 여기에는 이견이 없어요. 어떤 의사들도 걷기하고 소식하고, 그러니까 적게 먹고 많이 걷는 데서는 이견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틈틈이 걷는데 이왕이면 맨발로 땅을 밟아보면 흙을 가까이 할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만지기도 어려우면 밟기라도 하자는 거예요, 제가. 그것은 어른부터 아이들까지. 왜? 이제는 면역력을 물려줘야 되기 때문에 움직여야 되고 어차피 움직일 거 흙을 밟아나 보자.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맨발로 걷는 것 자체가 그 본인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좋습니다. 이 발 속에 있는 다양한 그 신경과 혈관, 경락이 자극이 되면서 발뿐만 아니라 발바닥과 관련이 있는 인체 오장육부가 다 건강해지는 겁니다. 걷기만 해도 우리 뇌의 해마가 부피가 더 늘어난다고 했잖아요. 기억력도 더 좋아지고. 의사 선생님 이왕이면 맨발로 걸으라. 발바닥에 있는 신경, 혈관, 경락이 자극이 돼서 오장육부가 튼튼해진다. 이제 의사 선생님 말씀도 있었고. 경험에서도 옛날에 무좀이 있었지만 맨발 걷기 시작한 이후부터 무좀 자연적으로 없어졌어요. 대학 시절 미스터 고대를 할 정도로 체력이 좋았지만 한순간에 건강이 무너진 정할아버지. 건강을 그냥 믿고 술 먹고 담배 많이 피고 그냥 생활도 그냥 함부로 이렇게 미질적이었고 하다 보니까 건강을 완전히 망친 거예요. 이들이 매일 이곳을 찾는 이유는 어머니의 건강을 되찾기 위해서다. 어디가 아프셨어? 어디가 아프셨다며? 사람 뇌경색, 뇌졸질, 혈압, 당뇨가 다 한꺼번에 왔어요. 한 달 동안 이제 대소변을 받아내다가 땅을 밟기 시작했어요. 근데 점점 건강이 좋아져서 지금은 아들과 같이 산을 다니는 할머니 이야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그는 이제 유방암. 더운 날은 항암제 부작용으로 고통스럽던 설희 씨에게 맨발 걷기를 추천했던 남편. 그 맨발 치유가 땅의 기라든가 정전기 빼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면역력이 커진다는 얘기를 듣고서 뭐 크게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또 저희들 와이프가 암이 걸려서 계속 전이가 됐어요. 그 병원 가서 좀 나았으면 좋겠는데 그 남편이 손 놓고만 있지 못하니까 뭐라도 하자. 당신 우리 땅을 밟자. 몸속에 있는 정전기를 빼내고 땅속에 있는 지기를 받자. 과학적으로 자연전자고 음이온이에요. 음이온. 우리 몸에 있는 양이온, 뭐 정전기 이런 건 안 좋은 거예요. 활성산소 이런 것들. 그래서 지금 나중에 좋아져가지고 깨끗하게 다 나왔어요. 의사 선생님이 맨발 걷기 그거 어떻게 한 거지 물어보는 게 생리병사에 그대로 나와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맨발 걷기는 우리 마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척추안은 뇌척수액이 흐르는데 걸을 때 후두골과 천추의 펌핑 운동으로 흐름이 활발해진다. 활발해진 뇌척수액은 뇌하 수체를 자극하는데 이때
세로토닌 등의 행복 호르몬이 분비돼 기분이 좋아지고 수면에 도움을 준다. 한겨울에도 모두 맨발로 서게 합니다. 그러면은 정말 이 대지의 기운이 내 몸을 거쳐서 이 온몸에 아주 시원하고 신선한 기운이 감도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흙을 밟으면 세로토닌이 이중으로 나와요. 왜? 뇌 자극이 신발을 신을 때보다 더 많이 나오는, 여기서 나오는 세로토닌. 또 흙 속에 있는 마이코박테리움 100개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나오는 세로토닌. 이중으로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훨씬 더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전교생이 맨발 걷기를 시작한 대구의 한 초등학교. 아이들은 등교하자마자 가방을 내려놓고 신발을 벗는다. 이 학교 아이들은 등하교 시간, 점심시간, 체육시간 모두 신발 없이 생활하고 있다. 맨발 걷기는 아이들의 많은 것을 체육 시간. 모아놓았다. 수업 시간에 집중력이 올라가고 성격이 난폭했던 아이는 온화해지는 등 정서상의 변화가 나타난 것이다. 3월부터 이 학교도 이렇게 요즘 아이들은 선생님보다 더 바빠요. 별도로 무슨 프로그램을 돌려가면 안 돼요. 어차피 학교는 오는 거고 와서 교실에 들어가기 전에 맨발로 걷고 들어가고, 체육 시간 어차피 하는 체육 시간에 희망하는 사람 맨발로 특강으로 초청해요. 부모님들이 제 강의 딱 듣고 흙을 겁낼 게 아니구나. 그래서 다 열심히 해요. 이 교장선생님 학교 옮길 때 기준이 하나 있어요. 흙 있는 학교만 찾아가요. 흙 있는 학교만 찾아가요. 왜? 이 프로그램 하려고. 겨울이잖아요. 보세요. 다 하잖아요. 동상 안 걸리고. 일본은 유치원 애들도 겨울에 다 해요. 우리는 못해요. 민원 때문에 못해요. 맨발로 흙 위를 걸으면 발이 골고루 자극되어 두뇌가 활성화되고, 그런 상태에서 자기 몸을 실제로 EBS에서 실험을 해요. 과학자들과 같이. 무슨 실험을 하느냐? 맨발 하기 전에 아이들 뇌파를 찍어요. EBS에서 나온 그 자료 보면 다 있어요. 그럼 맨발 30분 하고 뇌파를 다시 찍어요. 공부와 관련된 집중력 뇌파는 쫙 올라가고, 공부와 관련하면 스트레스 뇌파는 떨어지더라. 그걸 그대로 EBS에서 방영을 했어요. 맨발로 걸었는데 왜 성적이 왜 올라가냐는 거예요. 국어가 62에서 92, 수학이 81에서 85. 여기도 뇌파 이야기를 그대로 써요. 아이들 맨발을 했더니 인지 강도, 인지 속도, 집중력 뇌파는 올라가고 스트레스 뇌파만 떨어지더라. 그러면서 마법이라 그랬습니다. 중간 제목으로 운동장이 아이를 키우는구나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나라 여고에 가면요, 수족냉증 여고생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여고 교장 선생님이 걱정하는 겁니다. 어느 나라에서 여고에서 수족냉증을 걱정하는 나라가 있을까요? 선생님들, 우리는요,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10년 뒤, 20년 뒤에 우리 후배들이 겪어야 될, 만나야 될 아이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훨씬 힘들어져요. 우리는 조금 노력해서 환경을 만들어주고 우리는 정년퇴직을 해야 되겠다. 그게 제 꿈입니다. 이제는 좀 희망이 좀 생겼어요. 국어 교과서에 맨발 걷기가 들어갔어요. 이거 제가 넣은 게 아니에요. 국어는 국정이에요, 국정. 초등학교 6학년 2학기 작년 9월 1일부터 국어 교과서에 이 맨발 걷기가 들어갔어요. 어떻게 많은 학교에서 이걸 하다 보니까 국어 교과서를 집필하는 선생님과 교수님들이 소재로 넣은 거예요, 소재로. 동영상 찍어 발표하자. 이런 소재로 뭘 찍을래? 맨발 걷기를 찍자. 이게 이제 들어간 거예요. 저도 나중에 알았어요, 이거. 제가 집필자한테 전화를 해보니까 4차시 내지 7차시 분량이네요. 보세요, 이게. 맨발 걷기가 새로운 주제라서 흥미롭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만은 맨발 걷기를 주제로 영상을 만들어 봅시다. 국어 교과서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은 학생들이 아무래도 흙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적어지겠죠. 학교 현장에 가면 제일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교수님, 특히 어머니들한테 흙이 더러운데 흙을 어떻게 밟아요? 이 질문이 제일 많아요. 아직도 흙이 두려워요. 그러면 제가 그럽니다. 어머니, 제가 종이컵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종이컵. 이걸 들고 운동장에 가셔서 운동장에 있는 흙을 한 컵 담아오세요.
이 컵 속에 있는 흙을 1분간 냄새를 맡겠습니까? 어머니 신발을 벗어서 신발을 1분간 냄새를 맡겠습니까? 자, 선택하세요. 뭘 하시겠어요? 이런 모순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코는 전부 흙을 선택하면서 발은요, 밟으라 그러면 흙은 더럽다고 못 밟고 집에 갈 때 신발은 다 신고 가요. 여러분들 신장에 있는 신발 제가 현미경을 한번 볼까요? 더러워서 못 봐요. 더러워서. 여름엔 땀하고 범벅이 돼가지고 이 과학자가 쓴 책 안에도 그 내용이 다 있어요. 우리 몸에 제일 더러운 것보다 더 안 좋은 박테리아 개수가 어디에 많으냐? 신발에 버글버글해요. 오히려 신발에서 발을 내서 땅을 밟는 순간 월등히 우리는 발이 더 좋은 환경에 나가는 겁니다. 가장 정밀한 곳이 발이에요. 여러분 이까지 오시는데 발도 없이 온 사람 있습니까? 발에 뼈가 개수가 제일 많아요. 그만큼 정밀 부품이 제일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관심을 안 둬가지고 제일 안 좋은 신발에 계속 넣어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흙은요, 이 순간에도 햇볕으로, 바람으로, 빗물로, 공기로 전부 살균 처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토요일, 일요일 되면 산에 가시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산에 가면 새똥, 다람쥐똥, 사슴 죽은 거, 멧돼지 죽은 거, 시체하고 똥하고 얼마나 몇백 년, 몇천 년이 쌓였을 텐데 그 누가 청소했습니까? 구청에서 청소했어요? 아무도 그것을 청소한 적이 없어요. 흙이 다 정화하는 거예요. 흙은요, 햇볕과 바람과 공기와 흙이 딱 맞는 모든 것을 정화해버려요. 이게 흙의 비밀이에요. 흙이 월등히 깨끗해요. 그래서 우리는 깨끗한 산을 찾으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흙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 이 시간에도 벌써 저 운동장에 있는 흙은요, 전부 정화가 되고 있어요. 예수님, 부처님도 전부 맨발로 다니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부처님 신발 살 돈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도 티베트나 인도나 가보세요. 깨달음. 정말 공부를 좀 하는 사람들은요, 전부 맨발로 다녀요. 왜? 신발 살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발 자극은 곧 무슨 자극이다? 뇌 자극인 거예요. 내가 뭘 깨닫거나, 통찰이 필요하거나, 그것이 무슨 공부이든 공부를 잘하면 뇌 자극이 일어나요. 발 자극은 뇌 자극과 직결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중에 교회나 성당 다니시는 분도 계시죠? 창세기에 보면 하느님이 인간을 만들 때 뭘로 만들었습니까? 흙으로 만들어요. 하느님이 그러면 인간을 만들 때 좋은 재료를 썼을까요? 안 좋은 재료를 썼을까요? 가장 좋은 재료인 흙을 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교회나 성당 다니는데도 나는 흙을 못 밟겠다. 믿음이 약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것은 첫째 면역력이 창의력보다 더 중요한 게 면역력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많은 과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면역력, 창의력, 자립심입니다. 이게 되면요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유럽이 미국보다 자폐아 출현율이 적어요. 알고 봤더니 친환경으로 키워요. 미국도 이상하게 실리콘밸리의 자폐가 제일 많더라는 거예요. 시멘트 덩어리죠. 하여튼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의학자들이 과학자들이 계속 연구해야 될 분야입니다. 상장 김민선. 위 사람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오로지 나 자신을 지극히 사랑하여 자연과 하나 되고 지구와 하나 되는 흙길 맨발 걷기 100일을 완수하였으며 그 100일간의 노력으로 스스로에게 감동받아 나의 꿈과 가치와 자신감이 폭풍 성장하였으므로 그 정성을 기리어 내가 나에게 상장을 주어 칭찬합니다. 받는 사람 김민선, 주는 사람 김민선. 제가 안 줘요. 100일 되면 자기가 자기에게 주는 상을 우리가 보내줍니다. 저는 교육의 핵심은 스스로 감동받도록 해주는 게 교육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제 친구입니다. 8년 전 제 사진입니다. 차라리 지금이 낫죠. 맨발 걷기 하기 전입니다. 이때 8년 전. 저도 맨발 걷기를 해서 안구 근조증, 불면증, 소화불량 이런 것들이 다 무좀 다 개선이 됐어요. 정말 그렇구나. 확신을 가지고 제가 강의를 하는 게 왜? 내가 해봤기 때문에. 얼마 전에 TV 나갔는데 PD가 맨발 전, 맨발 후 요래 딱 내보냈어요. 8년 전입니다. 8년 후가 아니에요, 이게. 이 아이도 일기장을 썼는데 선생님이 일기장을 써서 저한테 보냈어요. 이 일기장을. 온 가족이 감기에 걸렸다. 나만 안 걸렸다. 엄마가 얘야 너는 학교에서 선생님과 맨발 걷기를 해서 그런가 보다 라고 말씀하셨다. 제가 일본의 많은 유치원을 보여드리면서 감기, 아토피, 천식 이런 거 없다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우리는 이렇게 키우면 키울수록요, 면역력 떨어지고 창의력 떨어지고 이런 아이들만, 자립심 떨어지는 아이들만 우리는 자꾸 이제 키우는 겁니다. 실내에서 계속 하면요. 여기도 밤에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모여가지고 온 운동장을, 준비물 하나 없어요. 운동장에서 맨발로 엄마 아버지 걷는 거, 학교에서 음악만 틀어줘요. 그런데 너무너무 잘 놀다가요. 웃기죠? 근데 학교에서 1년 뭐가 기억이 남느냐? 롯데월드 우방랜드 갔다 온 것보다 맨발로 엄마 아버지가 걸었다, 이게 기억에 남는 행사 1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해보세요. 신기하게도 이걸 제일 기억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교장 선생님들이, 교수님 돈 한 푼 안 들여도 이 행사가 인기 1위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이 하고 있어요. 여기도 봄에, 이거는 비가 아니고 눈입니다. 봄에 눈 오는 거 있죠. 예. 이 교장 선생님께서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교수님, 입안만 감기 독감으로 요주에 결석생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다른 반 애들은 전부 한두 명씩, 서너 명씩 결석생이 있었는데 독감이 싹 돌았을 때 교수님, 요 반만 결석생이 없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면역력을 물려줘야 돼요. 겁을 낼 필요 없다는 겁니다. 유치원 애들 다 해요. 여러분 세종 솔빛 숨유치원 가보세요. 저 2번 갔었어요. 많은 애가 아침에 오면요, 맨발로 흙을 아장아장 학교 이렇게 10분, 20분 걷고 교실에 다 들어가요. 그 뒤에 가면 학교 뒤에 숨유치원이 있어요. 거기 가서 흙을 가지고 하루 종일 놀아요. 이건 제가 KBS 아침마당에 나간 겁니다. 어떤 할머니가 제 방송을 보셨어요. 피부병으로 평생 이렇게 고생을 했습니다. 병원에 다녀서도 크게 호전이 안 되고 있다가, 돈 드는 건 아니잖아요. 학교 운동장에 가서 꾸준히 걸었어요. 깨끗하게 다 놨어요. 이렇게. 학교에서 만난 교장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혹시 대구교대 권택환 교수를 아느냐? 안다. 이 사진을 권 교수님한테 줘서 강의 때 쓰려면 써도 된다. 이 제가 받은 사진이에요, 이거. 눈은 제가 가려줬어요, 이거. 할머니는 눈 안 가리고 툭 찍어서 저한테 보냈어요. 이 할머니는 지금도 동네에서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지금 걷고 있어요. 왜? 할머니 할아버지들 봤잖아요, 지금. 의사 겸 한의사입니다. 의사 겸 한의사. 제가 이제 다른 일로 한 3시간 정도 이분을 만나서 이제 회의 겸 강의 겸 이런 걸 다 마치고 헤어지면서, 워낙 고수세요, 이분은. 이분에게 건강 컨설팅 받으려면 줄을 서야 되죠. 헤어지면서 이제 여쭤봤어요. 박사님, 요즘 어떤 일 하고 계십니까? 물었습니다. 힐링 건축학 이사장, 학회장을 하신다는 거예요. 힐링.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했어요. 이분은 의사 겸 한의사잖아요. 의사도 아니고 한의사도, 양쪽 다 동서양 의학을 통으로 이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분에게는 내가 뭘 하나 물어봐야 되겠다. 힐링 건축이 뭔가 물었어요. 제가 기대했던 답은 이런 겁니다. 남향이어야 된다. 친환경 페인트를 써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할 줄 알았는데 놀라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권 교수님 집이 양옥이든 아파트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집 근처에, 집 안에 있으면 더 좋겠죠. 요만한 땅이라도 맨발로 흙을 밟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그 집이 힐링집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 깜짝 놀라고 반갑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고, 박사님, 제가 맨발학교 교장 아닙니까? 이러면 안 돼. 거기서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내가 얻고 싶은 답을 못 얻어요. 내가 정말 뜰빵하게 물어봤어요. 완전 초짜처럼. 왜? 이 의사 겸 한의사는 완전 초보자에게 맨발로 땅을 밟는 것을 어떻게 설명을 할까? 나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정말 처음 듣는 것처럼, 박사님, 맨발로 땅을 밟는 게 그렇게 좋아요? 이렇게 물었어요. 지금부터는 이 의사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애나 어른이나 흙 가지고 놀아야 됩니다. 이게 첫 마디예요. 저는 다 알죠. 다 알지만 물었어요. 왜요? 그랬어요. 이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뚜꾸바 하면서 흙 장난할 때 흙을 만지든, 그렇죠? 저처럼 맨발로 흙을 밟든, 아니면 우리 할머니처럼 밭에서 흙 농사를 지을 때 이렇게 상추를 심을 때 흙을 만지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신발 신고도 괜찮아요. 신발 신고라도 요 옆에 산에 올라가면 우리가 등산할 때 흙먼지가 날립니까? 안 날립니까? 그러니까 만지든 밟든 흙 근처에만 가도 흙 속에 있는 좋은 박테리아, 마이코박테리움 베케라를 그랬어요. 그게 우리 몸에 딱 들어가지고
면역력을 엄청나게 높여준다는 겁니다. 애나 어른이나 흙 가지고 놀아야 됩니다. 이게 첫째예요. 차라리 아이에게 흙을 먹이라. 그 책 이야기를 똑같이 하시는 거죠. 둘째, 발자국은 뇌자극과 직결된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나도 뇌에 자극을 많이 주고 싶다. 발자국이 중요한데 신발 신고보다는 신발로 벗는 것이 나의 뇌자극에 월등히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뇌에 있는 세로토닌도 많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발자국이 뇌로 올라가는 속도가 다른 부위의 통증이 뇌로 올라가는 것보다 240배 빠르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책받침 가지고 이런 놀이 해봤습니까? 안 해봤습니까? 이렇게 이제 뭐 마찰력이 생기면 여기 뭐가 생기죠? 정전기가 생겨요. 몸 안에도 정전기가 다 있어요. 왜? 우리 피가 핏줄 따라 몸 밖에 정전기도 있지만 몸 안에도 정전기가 다 있어요. 그 혈관 속을 돌면서 그 마찰력으로 정전기가 생기는 겁니다. 그 몸속 정전기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좋을까요? 내보내야 될까요? 내보내야 돼요. 몸속에 있는 정전기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아토피, 탈모, 치매, 암, 당뇨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이 정전기가 정전기, 양이온, 활성산소 이런 것들 많으면 안 좋아요. 내보내줘야 돼요. 어떻게 내보내느냐? 신발 신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운동장에 나가서 안 걸어도 돼요. 점심 드시고 운동장에 나가서 그냥 양말 벗고 서 있음에도 우리 몸에 있는 정전기가 땅속으로 쭉 다 나간다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얼싱이라고 얼싱, 그라운딩. 이 의사 선생님께서 제게 준 핵심 정리입니다. 그래서 이시영 박사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시영 박사님 강의에 이런 게 있어요. 메르스도 따지고 보면 감기다. 면역력이 있으면 감기에 안 걸릴 확률이 높다. 이 코로나 오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설령 걸리더라도 면역력이 있으면 우리는 3일 앓고 툴툴 털고 일어난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코로나도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면역력이 있으면 그건 나나 우리 자식이나 우리 제자나 똑같은 거예요. 면역력이 있으면 메르스든 사스든 코로나든 또 다른 뭐가 오더라도 설령 접하게 되더라도 우리가 감염되지 않을 확률이 높고 감염이 됐더라도 우리는 그걸 털고 일어날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면역력이라는 거예요. 특히 이런 날은 반드시 하셔야 돼요. 비가 오고 촉촉한 날 있죠. 그 날은 하루 걸으면 3일 걸은 것과 똑같아요. 비 오고 촉촉한 날은 정말 나를 위해서 40분 투자를 하고 퇴근했어요. 왜? 이 정전기가 물기가 있는 땅에서는 그냥 막 우리 몸에 있는 전기 이동 속도가 더 빨라요. 쫙쫙 다 빠져나가요. 그래서 반드시 비 오고 꿉꿉한 땅은 꼭 걷고 퇴근해요. 하루 걸으면 3일 걸은 것과 맞먹고 특히 바닷가에 갔다. 그거는 목숨 걸고 걷다 와야 돼요. 염분이 있으면서 물기까지 있는 바닷가 모래는요. 전화 이동 속도가 5,000배 빨라요. 그냥 우리 몸에 정전기 다 빼내요. 그래서 바닷가 마른 모래 말고 그 촉촉한 거 있죠. 발바닥에 물이 찰박. 그거는 꼭 걷고 오시면은 여러분들이 야 이게 뭐지? 운 좋으면 하루 만에 불면증도 딱 개선할 수 있어요. 연대만 잘 맞으면 그렇게도 개선이 되는 사람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운 좋으면은 일주일만 해도 불면증, 소화불량, 무좀 이런 거 개선하신 분도 나와요. 그런 분들 주위 딱 보면 용기가 딱 생겨요. 걱정하지 마시고 하시면 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